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통의 광장에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분단된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잖아요. 통일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젊은 친구들한테 엄청 어떤 화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양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소통의 광장인데요. 요즘도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통일의 뜻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봤습니다.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 문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주제를 갖고 저희가 아주 대단하신 분을 모셔봤는데요.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오준 전 UN 대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정말 너무 반갑고요. 저는 사실 UN 대사님을 처음 만나뵙네요. 카리스마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니엘님을 처음 만났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가 사실 유엔에서 어떤 회의하거나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항상 굉장히 진지한 모습이고 이런 건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유엔 대사님들은 쉬는 시간에 음료수 한잔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뭐 반말도 하시나요? 농담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회의장에 가면 진지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혹시 거길 독일 대사도 재미없는 걸로 유명한가요? 독일 대사는 항상 좀 진지하신데 아, 그렇군요. 그래도 농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아, 네. 노력은 저희 항상 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강연 저희 잘 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겁니다. 4가지 질문은 인권이란 무엇일까? 북한 인권이 왜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에 도움을 줄까? 북한 인권과 통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의 권리? 왜 인간의 권리지? 인권의 현대적인 개념은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1조의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 세계 어느 사회에서도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회나 신분과 계급이 있고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왕조를 생각해 보세요. 왕가에서 태어나면 왕자나 공주이고 노비에게서 태어나면 노비이죠. 세계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에선 많은 사회에서는 계급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인권의 개념이 처음 제도로 구현된 것은 18세기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선출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일정 기간만 하겠다? 이런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작, 또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개념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이 특히 상황이 나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인권 탄압 국가라고 부르죠. 1945년에 만들어진 유엔은 평화, 개발,
인권을 3대 핵심 분야라고 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분단된 민족인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인권을 측정하든 간에 가장 인권 상황이 나쁜 5개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북한 인권이 그렇게 특별히 나빠졌을까? 왜 북한 인권이 문제일까?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밖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오랫동안.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흉년이 들어서 위기가 왔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많은 북한 주민이 탈출을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탈출하자. 북한에서 탈출하려면 어디로 탈출할까요? 중국이죠. 북한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매년 수천 명이 탈출을 한 거죠, 북한을. 북한에서 자기들이 본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고문을 하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처형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심각한 인권 탄압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권 탄압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때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죄를 받았을 때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2003년서부터는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이라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특별조사관이 만들어진 나라는 한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북한 인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유엔이 만들어서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탈북자들 한 200여 명을 면담을 해서 자세하게 증언을 청취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해야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에게 특히 감성적으로 많은 공감을 주는 이유는 그냥 막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당하는 분들이 우리와 과거에는 같은 친척이나 가족이었던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90년에 우리나라도 그때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북한 지도부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번영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구나.